네, 아침 일찍 저희 더불어민주당 방문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국내 LNG 저장, 역량, 능력 이런 것도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은 수도권 가스 공급의 기지이고 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급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지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데 이곳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급망 관리 노력과 더불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투자 지분 물량 확보를 통해 에너지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중동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좀 안심하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을 와서 듣고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차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님께서 이 인천 LNG 인수기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이 LNG 인수기지는 수도권에 LNG를 공급을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LNG의 경우에는 중동 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카타르산을 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산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와 그리고 가스공사가 협업하여 카타르산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체 물량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대응을 해놨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 이후에도 가스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가스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가스공사 홍보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의 시작이자 완성, 전 지구적 탐사부터 개발과 생산까지, 극저온 해상 운송부터 세계 최대 규모 저장까지 5,300여 킬로미터의 배관망으로 첨단 산업부터 당신의 일상까지, 이것은 한국가스공사가 이끌어가는 천연가스 밸류체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 모든 곳에 한국가스공사.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님의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를 방문하신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박찬대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민수 비서실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기빈 분들, 그리고 문신학 차관님과 김종철 국장을 비롯한 산업부 간부님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가스공사 부사장입니다. 중동 에너지 수급 사태 대비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 현장 간담회에 앞서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일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연역을 보게 되면은 1983년도에 한국가스공사 설립되었고 86년도에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전국 천연가스 공급망을 완성했고 2014년도에는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고 2023년도에는 천연가스 수요 가구가 2천만 호를 달성했고 현재 국가 전체 가구의 85%가 천연가스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개발, 수송 및 수출 업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재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기준을 봤을 때 자산은 53조 6천억 원이고 부채는 42조 8천억, 그리고 자본은 10조 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매출액을 보면은 35조 7천억 원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1천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NG 밸류 체인을 간단히 보면은 해외 가스전에서 탐사 시추를 통해서 가스가 발견되면은 그 가스를 현장 또는 근거리에서 액화를 시켜서 LNG 전용 LNG 수송선을 통해서 국내로 도입하고, 여기 계신 우리 인천 생산기지처럼 국내에 5개 생산기지에 LNG 상태를 활력을 해서, 그리고 기화를 시킨 후에 전국에 있는 5,300여 킬로의 배관망을 통해서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스공사는 단일 회사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수입 회사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을 봤을 때에 도입 현황을 보면은 호주 등 오시아니아에서 약 1,000만 톤 이상, 중동에서 868만 톤, 그리고 동남아 600만 톤, 러시아 200만 톤 등 해서 총 저희들이 도입 물량은 3,449만 톤이 되겠으며, 이 중에 발전용으로 1,550만 톤, 그리고 도시가스용으로 1,900만 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구에서 21개의 해외 사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이 약 134억 불인데, 이 중에 74억 불을 회수했고, 회수율은 현재까지 55%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7년 후인 2034년경에는 전액 회수가 예상되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수입, 해외 투입에 투자에 따른 수입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사업을 통해서 총 2억 톤의 자원을 확보했고요. 이것은 연간 도입량의 약 5 또는 6년 차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인천기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기지본부장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인천기지 본부장입니다. 인천기지 설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설비 일반에서부터 사회공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설비 일반 중에 생산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산 설비는 이 LNG 밸류체인의 네 번째 단계에 있고요.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기화시켜 주배관망으로 공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스공사의 총 저장 능력은 1,200만 톤, 200만 킬로리터고요. 운영되고 있는 기지는 가장 먼저 평택 생산기지가 86년도에 운전을 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기지가 96년도, 다음으로 통영, 삼척, 제주 순으로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당진에는 그 기지가 건설 중으로 내년 5월에 상업운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 공급 설비 부분입니다. 공급 설비는 LNG 밸류체인의 맨 마지막 단계로 직접 소비자 수급처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중앙통제소는 대구에 위치해 있고요. 중앙통제소는 그 전국 배관망을 감시하고 제어하고 또 수요량에 맞춰서 천연가스 공급량을 증가 감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통제소는 여기 지도에서와 같이 9개 관할로 나눠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배관망을 감시 제어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는 직접 채말단에서 수요처에 직접 가스를 공급하고 계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에 전국에 445개소의 공급관리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산 공급 개통 현황입니다. 먼저 그 LNG 선으로 LNG를 이송한 다음에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하고 탱크 내에 저압 1차 펌프를 가동해서 고압 2차 펌프로 이송시킵니다. 아주 높은 압력으로 승합된 그 LNG는 기화기를 거치면서 기체 상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는 계량 설비를 거쳐 주 공급 배관망으로 공급되어지는데 공급되어지기 전에 부치 주입 설비를 이용해서 부치를 주입해서 누설이 됐을 때 후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부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급관리소를 통과한 다음에 각 도시가스와 발전사에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인천기지 운영 현황입니다. 인천기지 본부는 96년 10월에 첫 LNG선이 입항을 했고요. 상업운전을 개시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생산 총 3억 톤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조직으로는 저희 인천기지 본부장 산하에 9개 부서가 배치되어 있고요. 설비의 운영하고 유지 보수를 총괄하고 있는 기지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상주 근무 인력은 614명입니다. 저희 가스공사 직원이 279명이고요. 나머지 한국가스기술공사 및 자회사들이 335명이 되겠습니다. 생산 설비 규모로는 저반 설비 2선자, 저장 탱크 23기, LNG 펌프가 119기, 기화 설비가 52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기지 본부는 그 대형 기지다 보니까 저희 1기지, 2기지로 완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부지에 2개의 기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큰 사고가 나더라도 50%는 영향을 받지 않게 완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천연가스 송출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생산기지 안정적 운영 부분입니다. 저희 인천기지는 상시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자동 감지 시스템 및 화재 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자체 소방대를 운영함으로써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소방차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재난자원을 공동활용, 소방응원 협정 체결 등 상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기적인 실전과 같은 재난 대응 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약 8회 이상의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체험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4대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각 작업별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계속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전 장치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실제
재해상을 체험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장비를 이런 구조형 삼각대라든가 안전사다리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기 공동구 같은 경우는 안전 인증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이런 그 감전 위험이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저희 안전 인증을 받는 그 공도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기지는 드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그 드론이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RF 스캐너나 레이더 디텍터를 통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탐지가 되면 바로 저희 광학 카메라를 통해서 드론을 식별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출동시켜서 그 현장 체증과 그 드론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경 국정원과 그 정보가 같이 동시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드론으로 판명되면 저희가 제머를 통해서 그 드론을 그 출발지로 복귀시키거나 비행을 정지시키거나 강제로 추락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및 사회공헌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 채널인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4회를 분기 1회 시행하고 있고요. 광역시나 연수구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1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지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또 요청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현재 25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연간 한 8개 정도의 사업을 추가로 매년 신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린이 건강 지킴이라든가 지체장애 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239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소년 수련관이나 국제도서관 등 그런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에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천기지 본부 설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공사 수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LNG 구매처장 고윤석입니다. 천연가스 수급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공사 천연가스 도입 현황은 이제 우리나라는 민간 직수입자 물량 포함해서 22개국으로부터 약 4,600만 톤 LNG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전체 물량의 한 70에서 80% 정도 물량을 11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수입량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중동으로부터 이제 도입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속적인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통해서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카타르산 물량 비중을 14%로 축소하여서 중동 사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 한미 정상회담 중에 미국산 LNG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서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하였으며 기존 유가에 연동된 가격이 아니라 미국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된 가격을 체결함에 따라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소비자 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지수 또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물량 확보 및 지분 물량 등 안정적 수급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란 전쟁 발발 전에 선제적으로 단기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현물 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12월 말까지 공급 가능한 LNG를 확보하는 것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해외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캐나다라든가
호주 등에 저희가 직접 LNG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그 지분만큼 LNG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저희가 확보한 지분 물량 106만 톤을 국내에 도입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그다음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동 사태 추이를 모니터링해서 향후 이제 필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천연가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안정적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지류 사항이나 기타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는 연말까지는 물량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엄청난 폭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화재 같은 이런 재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조치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이제 연말까지 물량 확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서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선 미리 이제 계약을 하는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미리 장기 계약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한 저희 전체 물량의 70에서 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의 대부분이 이미 장기 계약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카타르 물량이 빠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시장에서 현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저희가 사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단기 계약을 또 체결한 것도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 확보한 물량을 저희가 LNG는 이제 저희가 저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장시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케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인도되고 소비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12월 말까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호르무즈 봉쇄라든가 이런 중동 전쟁 때문에 뭐 계약이 파기되거나 차질이 빚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이제 차질을 지금 빚고 있는데요. 이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체 물량을 저희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쪽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회사에 들어온 게 140만 톤이 이미 들어왔고요. 그 계약 물량 중에서 아직 안 도는 물량이 약 495만 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 약 490만 톤 정도가 좀 개입이 나는데, 그건 아까 담당 처장 보고 말씀대로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달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연말까지잖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현물 물량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 전쟁이 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고, 그럼 여러 가지 수급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공급 가능한 물량 확보했다는 거는 카타르 물량이 공급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대비하는 거를 아예 카타르 물량이 계속 안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올해를 넘어서까지 장기화될 경우에서는 단기 계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도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많은 자동 감지 센서를 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스 감지기가 한 1,100여 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화염 감지기도 한 640개 정도가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초기에 가스가 누설되거나 화염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체 소방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 소방 인력이 24시간 그 현장 순찰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재용 소화용 펌프를 13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드라이 케미컬이 한 60여 기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가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드라이 케미컬이 발포되고 소화에서 펌프가 공급돼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그 소방 응원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송도 소방서하고 이원하고 체결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그 한라인을 통해서 바로 응원이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할 수 있고요. 훈련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화재가 안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화재 발생 이후에 뭐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스기지에 뭐 화재 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취급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에 관련된 화재는 없었습니다. 예. 저희 나라에서도 천연가스에 관련된 화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역구로도 있는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화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천 본부장님. 여기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서 주민들이 보면은 이 저장, 이 탱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폭발, 주민들이 잘못하면 이거 뭐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뭐 이런 계속 그 불안과 위험 그런 걸 호소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 여기 좀 오셔가지고 홍보를 해서 문제 없다. 그런 걸 부탁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화재 그게 그 걱정들을 하시니까 안 나요. 소방서 작년에 이의원역 건너편에 그러니까 누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기도 가스. 첫째는 화재 예방, 둘째는 유출과 누출 방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잘 아실 거고요.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그 여러 가지 사회 기여 활동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체육 그 운동장 그런 걸 뭐 축소한다 그래가지고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냉매 활용을 해서 인천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초저온 냉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환하면서 기체로. 그러니까 그거를 인천 산업 발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 초전 물류기지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화재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관리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LNG 냉열 이용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신, 화재도 당연히,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국과 관련해서 연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장기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LNG 수입국 중에 우리가 3위이다 보니 바잉 파워가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있다는 점 하나하고, 회사로 보면은 LNG 회사로서 가스공사가 세계 1위 바잉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메이저 석유가스 회사들이 대부분 가스전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코게스한테 우선권을 주고 코게스가 협상력을 갖고 대체 물량을 잡는데 신속하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매하는 경쟁력이 요즘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7, 80% 이상을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단기 계약 및 현물 확보를 통해 가지고 중동 사태에 대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 계약이라든가 즉각적인 현물 확보는 사실은 단가 차이가 큽니까? 장기 계약을 해야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단기 계약에 의한 물량 확보를 충분히 안전하게 확보하되 경제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겁니까? 카타르가 지금 1개월 단위로 포스 마저를 선언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자기들끼리 진단을 해서 손상되는 정도를 최종적으로 파악을 하면 1년이 어려울지 2년이 어려울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이걸 단기 스팟 계약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중장기, 중기 또는 장기 계약으로까지를 대체할지를 저희 산업부하고 가스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면 그럼 4,600만 톤의 LNG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이게 총량인가요? 아니면 연간 도입량인가요? 그러면 그 밑에 지분 확보 물량이 106만 톤이라는데 이거는 총량인가요? 이것도 연간인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분 물량을 확보한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네요.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서 요 부분에 대한 지분 물량을 넓혀가는 것이 경제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하시는 거죠? 투자 금액에 비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항상 좀 고민되는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과거 정부 쪽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굉장히 실패를 했던 사례 부분 때문에 그 이후에 해외 자원, 가스전을 포함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이 좀 낮는데 지금 이번에 중동 위기를 겪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쪽과 정부 쪽이 좀 협의를 해서 해외 유전 개발이나 가스전 개발에 대한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모잠비크랑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또 확장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물량은 한 300만 톤 이상 더 이제 증량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이제 생산이 개시가 되지 않았지만 한 2, 3년 후에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국익을 위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국부가 유출되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건지 아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이 LNG에서 결국은 발전 용량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카바리지가 어떻게 되나요? 발전소는 어디 공급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카바리지는 어디까지 되는지. 예, 지금 이제 저희 천연가스는 이제 크게 발전용하고 도시가스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비중은 이제 50대 50 정도 이제 비중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도시가스는 저희 가스공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지만, 발전소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발전소와 그 다음에 직수입을 하고 있는 민간 발전소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물량에서 이제 4,600만 톤에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한 3,400만 톤 정도 되고요. 나머지 1,200만 톤 정도가 이제 민간에서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발전도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지금 민간이랑 좀 나눠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거는 도시가스가 어느 지역에 공급되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인수기지에서 공급되는 게 우리 인천에만 공급되나요? 인천을 넘어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발전소는 어디 공급되는지. 네.
당연히 이제 전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는 인천 인수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LNG를 받아서 저희 기화를 시켜가지고 전국 공급 배관을 보내면은 각 지역별로 전국에 29개의 도시가스사가 있습니다. 소매를 담당한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사 도매사로서 역할을 해주면은 그걸 받아서 전체 가구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맞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스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가 또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의 환상망 가스 배관망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메인 배관망으로. 인천에서 생산된 가스가 전국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망 쪽에 5개의 인수기지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이고 해서 쭉 움직일 수 있게 해놓고 메인 배관망에서 지선이 빠져나와서 그게 발전용으로 가기도 하고 31개 각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그 배관망에서 빼가지고 지선을 만들어서 수용과 우리 국민들 집에 가스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돼 있고 전국으로 이렇게 5개의 인수기지가 나눠져 있는 이유도 환산망에 가스가 주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위치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번에 우리 전력 생산과 관련해서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LNG 인수기지가 많은 주민들이 마음속에 혹시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역사회가 사실은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 생산도 마찬가지죠. 대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력량이 한 200%, 지금은 한 170%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시설을 감수하는 지역사회에 그거에 맞는 가격제라든가 혜택이 사실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우리 산업통상부에서 확실하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력에 대한 차별 가격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LNG 인수기지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특별한 공헌에 대한 남다른 배려가 좀 요구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우리 박찬대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거 연결이 되는데 그 인천 기지가 보면은 저장보다 보면 송출이 유난히 많아요. 아까 자료 보니까 같은 선상인 것 같고요. 바로 옆 앞에 영흥도가 있는데 거기 이제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 차관님 다 관련되겠지만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석탄 그래서 CO2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나 등등이 이쪽으로 또 많이 날라오거든 사실은 60% 이상이. 박찬대 의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수급 관계는 저도 이제 매주 우리 차관님도 같이 중동 특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나프타나 석유 뭐 이런 거는 좀 문제들이 더 있어서 논의를 많이 하지만 LNG는 그래도 문제가 비교적 크지 않다 해가지고 논의가 덜 되고 있었는데요. 연말까지라고 이렇게 자꾸 보고를 하시니까 조금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이후의 것들도 혹시 발표하실 때나 이렇게 보고하실 때 포함해서 하시면 저 연말 이후에도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라고 하는 큰 원칙은 있지만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의 상당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있어서 그 원칙에 입각해도 인천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층으로 이동하시면은 그 현장 출입용 의복이 있습니다. 그걸로 환복하시고 현장 순실을 가겠습니다.